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후 전 남친과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대기업 사장님 후계자를 선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세상 곱게 자란 탓인지 길거리 음식은 물론 자기 손으로 하나 하는 게 없었죠. 하지만 자기가 왕자니 저도 공주가 되어야 한다며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엄마, 어때 보여? 이거 사. 저 남자 꽉 잡아야 해. 근데 좀 바보 같지? 두식이가 사준 건데 레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귀하게 컸으니 보는 눈도 화려하다. 화려해. 남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니 해도 머니야. 그리고 저렇게 긍정적이고 너만 바라보는 남자 흔한 줄 아니? 난 사윗감으로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엄마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치미가 줄줄 흐르는 왕자님이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니 좀 웃기기도 했고 웃을 일은 참 많겠다 생각했죠. 인사드리러 가는 날, 우리는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난 뒤 남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드리기 전에 할 말이 있다며 좀 진지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다른 집이랑 많이 달라.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았으면 좋겠어. 당연히 다르겠지. 왕자님이 사시는 곳인데. 희영아,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점도 좀 달라. 아니, 사람 사는 집인데 내가 뭐하러 놀라겠어. 근데 오빠 집 규모에 좀 놀라겠지. 그거 빼곤 난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 마. 오셨습니까, 도련님?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 3분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60대 중반은 훨씬 넘어 보이셨고 한 사람은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전 이 3사람은 과연 누구며 만약 이 중에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누구인지 3분을 보자마자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 아직 이야기 안 했니? 아가씨가 모르고 있는 것 같구나. 이야기도 안 하고 여길 데려온 거니? 솔직히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모두 계신 곳에서 희영이한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일단 들어가시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포함해 3분을 번갈아 보면서 느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 말이죠. 여기 계신 3분 모두 내 어머니셔. 뭐? 날 낳아주시고 날 키워주신 어머님들이셔. 모두 문제는 나로 인해서 시작됐단다. 엄마, 도대체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석현이 말고도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단다. 혜미야, 들어오너라. 그때 젊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응접실로 들어왔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도련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사를 이야기하지 않고서 우리 가족이 되달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3명의 시어머니와 남편의 또 다른 형제? 그리고 형님으로 보이는 의문의 여자까지. 충격적인 남자친구의 가족사를 듣는다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거, 첫째 시어머니는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을 받으며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시아버지의 바람기였는데 시아버지에게 첫 번째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못 낳으니 밖에서라도 애를 낳아봤으면 하는 생각까지 하셨으니까요. 들어보니 요즘 막걸리집 춘옥이인가 그 여자 만나신다던데 차라리 다른 여자를 만나세요. 그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후리고 다니는 여자랍니다. 아니, 내가 누굴 만나든 네가 왜? 당신 핏줄이 막걸리집 여자 배에서 나온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면서 여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냐. 벌써 애를 가졌는데. 뭐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막걸리집 춘옥이라 불리던 둘째 아내를 들였고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시할머니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둘째 시어머니를 시아버지의 처부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완전히 장군감이네. 이름 장군이 어떠냐? 응? 어머님, 너무 좋네요. 내가 너한테 물었냐? 이 애는 첫째가 낳은 아이야. 막걸리 너 어디 가서 장군이 침울하고 나불거리다가는 지금 네가 누리는 거 내가 확 다 뺏어버릴 거야. 알겠어? 시할머니는 둘째 시어머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냥 손자를 낳아준 시바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시어머니는 첫째 시어머니와 달리 야망이 넘쳐 흘렸죠. 결국 시간이 흘러 둘째 시어머니의 아들
아주버님은 사랑하는 여자라며 지금의 형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정말 가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네 여긴 왜 왔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못 올 때 왔어요? 내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당연히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만해요. 제발. 동네 사람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들 낳아주면 호적에 올려줄 거라고 그거 믿고 시집 왔는데 이건 뭐 완전히 동네 똥개보다 못한 취급이나 받고. 아이고, 내 팔자야. 자네 술까지 마시고 와서 이게 무슨 앵패야? 속상해서 마셨어요. 내 아들 결혼하는데 구경도 못하게 하는 게 말이나 돼요? 그때 형님은 본인이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양가 집안 손님들한테 너무 창피해서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잖아, 춘호가. 내가 이번에 네가 사달라고 했던 외제차 사줄 테니까 제발 집에 가 있어. 응? 싫어! 싫다고! 며느리 본날.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결혼식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지만 두 시어머니의 신경전은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며느리 쟁탈전이었죠. 정말 친엄마 친딸처럼 친하게 지내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무슨. 아가, 저 여잔 네 시아버지랑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는 여자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호적상 우리 넷이 가족이다. 알겠니? 아니, 형님. 시집 온 며느리한테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내가 없는 소리를 했나? 자네는 이만 가봐. 이렇게 소개시켜준 것도 고맙다고 생각해. 솔직히 여기가 자네가 낄 곳은 아니지. 둘째 시어머니는 질투가 많았지만 호적 이야기만 나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했다고 합니다. 야, 아들. 너는 내가 가는데 붙잡지도 않아? 엄마, 제발 어머니가 이야기할 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오늘 여기 불러준 것도 인심 쓴 거라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 인심? 허! 쟤는 내 며느리인데 내 며느리라고? 너 지금 뭔가 엄청 착각하나 본데. 네 엄마는 나야. 나라고. 알았으니까 그만 가세요. 와이프랑 내일 다시 엄마 집으로 찾아뵐게요. 저기 누나, 엄마 좀 모셔다 드리세요. 알겠어요. 작은 엄마, 제가 택시 잡아드릴 테니 오세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아유. 아주버님이 결혼한 후 아들 쟁탈전을 하다 이제 며느리를 가지고 두 분이서 내 며느리다라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1년 뒤, 형님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까? 형님은 외출을 다녀왔는데 갑자기 둘째 시어머니가 집 앞에 떡하고 서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대체 어딜 갔다 이제 오는 거니? 내가 니네 집 찾는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전화도 안 받고. 빨리 문이나 열어. 참, 그리고 우유 주머니에 열쇠 하나 복사해서 넣어놔. 사실 형님은 첫째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원래 신혼집에서 다른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가,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해봤지. 마침 네가 좋아하는 열무김치가 맛있게 익어서 내일 내가 집으로 가마. 내일이요? 저기 어머니, 그게... 그 물건 거기 있지? 응? 어머니, 그게요. 그 물건 어디 가지 말고 딱 기다리라고 해. 형님은 그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빛의 속도로 형님의 집으로 찾아왔고 고상함은 개나 줘버리라고 한 듯 둘째 시어머니를 아주 쥐잡듯 잡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그래, 나 몰래 애들 이렇게 감춰놓고 아주 좋으셨나 봐요? 내가 자네 하는지 30년 가까이 참고 또 참아왔어. 장군이 아버지가 자네하고 지내도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왜냐고? 장군이는 내 아들이니까. 장군이 아버지가 자네랑 뭘 하든 그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난 호적상 내 아들인 장군이가 있었거든. 근데 자네가 자꾸 선을 넘으니 나도 이젠 어쩔 수가 없네. 온갖 고상한 척 다 하시더니 이제야 본심이 나오시네. 오늘 우리 애들 보는 앞에서 한번 제대로 붙어봅시다. 이게 보자 하니까? 으아! 막걸리나 팔던 년이 어디 내 아들 엄마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저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둘째 시어머니는 참지 않고 반격을 했습니다. 늘 올림머리와 한복을 고수하던 첫째 시어머니 머리를 있는 대로 쥐어뜯었고 얼마나 힘이 센지 첫째 시어머니 치마를 확 찢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게 미쳤나? 야, 막걸리.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막걸리라고 부르지 말랬지? 다시 한번 육탄전이 벌어졌고 정말 개싸움이 따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리 쥐어뜯는 건 기본이고 온갖 육두문자가 남발했고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들어왔고 아주버님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합니다. 여보. 자, 장군아. 아들. 엄마.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야, 너 지금 엄마 피해서 도망간 거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전현, 저것도 마찬가지야.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바보 같은 년. 엄마, 이 집 서초동 어머니가 해주신 집이에요. 우리 좀 편하게 살라고. 뭐? 뭐라고?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리고 어머니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와 엄마를 이해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머니도 절 그냥 소유물로 생각하신 거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장군아,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건가요? 네? 전 두 분을 모두 어머니라 생각하고 모셨어요. 그런데 두 분은 절 진정으로 생각하신 적 있나요? 가지지 못하는 물건처럼 한 사람에게 치우치면 바로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나니 도저히 전 이제 못하겠어요. 두 분 아들 노릇 못하겠다고요. 아주버님은 그동안 억눌렸던 마음을 표출했고 두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화내는 모습에 망연자실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길로 짐을 싸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이 판국에 시아버지가 사고를 치고 만 것입니다. 얼마 뒤 형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내가 우리 집에 오지 말랬지? 당장 나가! 그 인간 또 사고 쳤다고요. 뭐? 정숙이 어디 갔어요? 정숙이 어디 갔냐고요? 시골에 어머니한테서 쉬고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갔는데. 나쁜 년. 형님, 그 인간이 정숙이랑 따로 살림 차린 거 알고 있었어요? 뭐? 정숙이랑? 첫째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기사를 불러 집으로 식모로 일하던 정숙이란 여자 집이 어디 있는지 캐물었고 결국 두 분은 시아버지의 세 번째 여자에게 갔습니다. 누구세요? 야, 이 은혜도 모르는 년. 아니, 식모살이 주제에 감히. 너 미쳤어? 어디 감히? 참, 형님, 이 미친년 아주 박살을 내주자고요. 너 이리 와.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요. 저 임신했어요. 임신했다고요. 정수가. 아니지. 너 아니지. 지금 3개월 됐어요. 회장님 아이 맞아요. 회장님도 낳아서 키우자고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미쳐. 야, 너 장군이랑 9살 차이 아니니? 너 장군이 어릴 때 같이 놀던 거 생각 안 나? 형님, 내 아들 뻘 되는 년이 지금 회장님 3번째 마누라가 됐네요. 아유, 내가 미쳤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꼴을 나 보고. 아이고. 그래서 회장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식모인 널 이렇게 만들어줬니? 네가 아이를 가져서? 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회장님이. 당장 가서 그놈의 아랫도리를 잘라버려야지. 김 기사, 빨리 차 불러. 그 인간 오늘 내가 조진다. 빨리 차 불러. 그런데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사실을 안 건지 해외로 출장을 가버리셨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는 췌장암 말기였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그 길로 승려가 됐습니다. 상견례 날,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이야기였습니다. 전 도대체 이 세 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부터 막막했습니다. 1번 어머니, 둘째 시어머니, 친시어머니?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전 노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죠. 엄마 오늘 진짜 내 언니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겠어. 오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얘가 별소리. 내가 오늘 너무 젊게 하고 나왔나?
사부인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너무 날려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야. 오늘 패션 아주 중립적이고 좋아. 뭐? 중립적이라고? 모든 연령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머, 오시나 보다. 드디어 남자친구와 세 분의 시어머니가 상견례장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씩 등장한다는 예상과 달리 첫째, 둘째 시어머니가 동시에 들어오셨죠. 어머나, 안녕하세요. 희영이 엄마입니다. 여긴 이모님 되시나 봐요? 아니요, 저 석현이 친엄마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이분도 석현이 어머니시고요. 네? 놀라실 것 같아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말하는 것보단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저희 둘 다 석현이 엄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마가 둘일 수 있나요? 그러면 두 분 중 한 분은 호적상 사부인이 아니란 말인데, 저 돌려서 말을 잘못해서요. 그럼 누가 첩이신 건가요? 엄마, 아니, 세상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어. 아무리 부잣집이라 해도 상견례 자리에 본처랑 첩이랑 같이 나오는 게 말이 돼? 아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요? 아무리 관계가 이렇다 해도 상견례 자리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됐어요. 우리 희영이 절대 이 집에 시집 못 보내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로 합시다. 희영이, 그리고 당신 얼른 일어나. 살다 진짜 별거를 다 보네. 참네. 친정엄마는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상견례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세 번째 시어머니가 나타나 아주 강렬한 마지막을 장식했죠. 안녕하세요, 사부인. 아니, 누구세요? 사부인? 내가 왜 그쪽 사부인이에요? 저는 석현이 친엄마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기 계신 두 분은 제 형님이시고 석현이를 누구보다 귀하게 키우신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 석현이 엄마예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희영이가 너무 예쁜 아이라 이런 무례를 범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3명인 거야? 희영아, 너 말해봐.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냐고. 빨리 이 개떡 같은 상황을 설명해. 설명해보라. 아휴, 머리야. 엄마, 오빠 빨리 119 불러. 119. 알았어. 뭐니 해도 돈이 치굴하던 친정엄마는 개거품을 물고 충격에 쓰러졌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3명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충격을 받은 걸 보고 돌아가면서 친정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사부인, 너무 염치 없지만 석현이랑 희영이 둘이 결혼시키면 안 될까요? 둘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사부인, 제가 음식을 좀 하거든요. 희영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요. 사부인,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전 재산 우리 석현이 거예요, 사부인. 그만해, 제발. 나 몰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나 다시 돌아갈래. 아직 친정엄마는 제 시댁을 인정 못하지만 전 3명의 시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답니다.